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추워져서 난해한데요. 가을을 건너뛰고 갑자기 겨울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따라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게 부는지 출근길에 날아갈 것처럼 실려갈 것 같았어요. 사실 농담이에요. 30대 중반, 키 180cm, 7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제가 바람에 날아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저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바이어로 일하고 있어요. 명품을 고르고 매장에 진열하는 일도 하고 VIP 고객을 대하는 업무도 맡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친절하시지만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노하우가 좀 있어서 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 뻔한 사건은 정말로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제 아내와 장모님과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장모님이 이 채널의 팬이시라니까요. 저도. 장모님이 그 사연을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네. 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군. 정말로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쓰면 어떨까? 저도 정말 힘들었었거든. 그래서 우리 사위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 도원아, 어쩌면 한번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에 적어서 보내볼까? 그래, 우리 사위도 창모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정말이지. 사실 여기서 그 말씀이 오고 그만큼 솔직해질 수 있는 걸 알아? 예전에는 외할머니가 제게 아빠이자 엄마의 역할을 맡아주셨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할머니하고 자랐거든. 어렸을 때는 맞벌이 부부인 줄 아니까 할머니가 더 잘 돌봐주시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러나 중학교를 갔을 때 알게 된 사실. 부모님은 이혼해서 각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재혼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없는 것 같았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방황했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전 그런 저를 외할머니가 안아주셨어. 더웠던 할머니 집에서 내 어머니가 잘못 키웠다.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홀로 살겠어. 엄마 아내가 화나 엄마를 미워해. 엄마 모습도 싫어해. 엄마가 오는 날은 친구 집으로 피하곤 했다. 어머니는 새 살림을 꾸려 애도 가졌다. 아내 어머니도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덥더니 할머니가 모자라지만 저의 도원 아빠 노래하여 하리 미들게 할머니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정신 차릴게요. 그 뒤 저는 부모님을 향해 기대나 진부인 어떤 걸 버리고 마음을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고 란즈를 키우셨다. 그 장터 한모로 외국 잡지 파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 서점에 가서 외국 잡지를 보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였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었다기보다 이게 어떨까? 그 브랜드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명품 브랜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나도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대학에 가려면 미술 학원을 다녀야 했고 할머니에게 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할머니하고 자랐거든. 어렸을 때는 맞벌이 부부인 줄 아니까 할머니가 더 잘 돌봐주시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러나 중학교를 갔을 때 알게 된 사실. 부모님은 이혼해서 각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재혼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없는 것 같았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방황했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전 그런 저를 외할머니가 안아주셨어.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나는 손재주가 뛰어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타쿠처럼 브랜드의 디자인과 이름을 외우는 것이 취미이자 특기가 된 것뿐이에요. 한 가지를 깊게 파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 성격이 친구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서비스 업무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게 제 꿈이었죠.
20살이 되자 백화점 캐주얼 브랜드에서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뭐 본 게 있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아이템을 매치하는 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을 도와주는 것도 재미있고 입담과 옷을 매치해주는 능력으로 여러 손님들이 더 많은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했어요. 점장님도 그런 모습을 칭찬해 주셨어요. 도원이는 본래 장사꾼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뷰라고요? 고마워요. 옷 판매는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천직이야. 나중에 명품관의 바이어나 샵마스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도 높아지고 좋을 거야. 열심히 해봐 라는 점장님의 말씀에 정말요.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군대에 가야 했어요. 이왕 가는 거 빨리 다녀와서 이 경험을 계속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6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께 돈을 모두 드리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쓸쓸해하지 않도록 이웃 할아버지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할머니가 울다가 웃으시면 어떡하죠? 제가 할머니 없이는 정말로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휴가를 받으면 당장 갈 거예요. 군대를 건강하게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군대에서 시장에서 지냈던 서점 주인이 해외 잡지를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상병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군 생활을 건강하게 끝내고 나서 과거 일했던 백화점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처음 일했던 캐주얼 매장 점장님이 명품 매장 샵마스터로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도원 씨,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돈 씨, 정말 유명해요. 근데 우리 브랜드는 전부 망해갔는데 사실 도원 씨가 매출을 크게 끌어올려 주셨던 거죠. 어쨌든 잘 됐어. 우린 잘해볼게. 도원 씨는 명품에 대해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잡지나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어. 열심히 하겠어. 그래서 나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토익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꾸준히 공부했어. 2년 만에 토익 점수가 900점을 받은 후에는 회화도 배우러 다녔어.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손님을 상대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항상 준비해뒀어. 그렇게 하면서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어 있었어. 백화점에서 입지가 높아지고 명품관에서 일하면서 마케팅에도 관여하며 바이어로서 광범위한 일을 하게 됐어. 가끔은 VIP 고객을 상대하기도 했어. VIP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살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안으라면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좀 늦게 하면서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나가면서 확인해봤어. 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여사가 손짓었다. 얘야, 너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 건 내 잘못이야. 고객에게 그러지 마라. 화려하게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렇게 말했지만 화장실 청소 여사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뛰어들어 손을 잡았다. 이 무슨 일이야? 넌 뭐 하는 거야? 폭력은 안 돼. 내가 말했고 여사는 분노로 몸을 흔들며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고객이 갑질을 하는 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은 이미 끝났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나 VIP 고객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일해? 너희 둘 다 내가 벌벌 떨게 만들 거니까? 고객 목숨을 걸고 그런 말은 안 돼. 나가야 해. 그렇게 말했지만 고객은 여전히 고집했다. 살려주세요. 같이 나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객을 타일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청소 여사님을 우연히 만났고 그녀는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황한 것을 알아챈 것 같았지만 또 은근히 이야기를 넘기며 위안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몇 달 뒤에 할머니 생신을 맞아 화장품을 사러 백화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연을 느꼈고 그녀에게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노인들을 위한 제품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 제품을 가져와서 저희 할머니의 피부 타입을 섬세하게 물으며 제품들을 보여주고 열심히 설명과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할머니를 위해 어떤 화장품을 살지 결정해온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며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고 오랫동안 매장에 머물며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은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는데 브랜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매우 감사했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안을 했더니 그 여자도 웃으며 가끔 뵙는다고 말했어요. 결국 같이 식사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식사해요 하는 말을 들어 저도 설레었습니다. 그날은 기분 좋아해서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뽀얗네. 연애라도 하는 거야? 라며 농담을 했어요. 연애를 좀 할까 할머니가 그래 젊은 사람들도 연애를 하고 할머니가 이것 선물로 뭔지 아이고 이게 좋은 화장품도 샀네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예쁜 며느리 조금만 기다려. 아 이거 진짜로 연애하나 보는구나. 할머니는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보니 더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리며 그 여자는 만날 때마다 진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에 매번 저는 새롭게 반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좋게 봐줘서 저희는 어느새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연애하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와 저는 평생을 함께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함께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반지까지 살아서 청혼을 했는데 여자친구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저는 밝게 웃거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반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멀뚱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는데 브랜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매우 감사했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안을 했더니 그 여자도 웃으며 가끔 뵙는다고 말했어요. 결국 같이 식사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식사해요 하는 말을 들어 저도 설레었습니다. 그날은 기분 좋아해서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뽀얗네. 연애라도 하는 거야? 라며 농담을 했어요. 아니야,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나야 도안 씨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거야. 알았어,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치, 알고 있어? 근데 사실 내 아빠도 있어? 뭐라고? 왜 말 안 했어? 그런데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여자친구가 말을 시작했어. 중학교 때 여자친구 아버지나 엄마 같은데 이제 제 장모님의 절친과 사귀는 중이라고 했어. 아버지가 차량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부인이 깨어난 건지. 아버지가 엄마와 나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부인이 우리 집안을 주름잡았어. 그리고 그 부인이 어리광을 부린 대로 처신하고 엄마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며 버텼어. 주기적으로 방문해와서 지옥같이 괴롭힌 걸 모르지. 우리 나영이는 정말로 힘들었겠지? 나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여전히도 그러고 있어? 우리가 결혼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들어줘서 고마워. 맞아, 이해해. 오늘 밤에 장모님께 인사를 드릴까? 우리 엄마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러자. 그날 주먹 크기의 선물을 사서 장모님께 인사를 들어갔어. 현관문을 열어주시는 장모님과 나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 깜짝 놀랐어. 어머, 참 잘 기억하시는군요. 몇 년 전에 제가 도와준 젊은 싱글 아저씨 맞나요? 그때 청소를 하시던 분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쟤를 알아보신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 우리 딸이 브루스르 남자를 골랐네요. 어서 안에 들어오세요. 제 여자친구는 영어를 모르셔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친구 사이 여론이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장모님이 진상 고객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을 도와드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도 정말 놀라셨답니다. 우리가 어쩌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즉시 승낙하셨다고 하시네요. 그간의 대화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때의 진상 고객이 장인어른과 외도를 하며 함께 살던 장모님의 예전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윽기윽하게 괴로워했던 모양인데 누구 좋아해서 그런 짓을 했겠죠.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짓이었어요. 저의 영화 같은 아버지는 벌금 글씨다. 그랬지만 딸이 결혼한다는 건 뭔가 신경을 쓰려고 할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속죄했지만 그래도 이기적으로 독바니까 재난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만큼 버리는 마음에 가셔야 해. 이리저리 생각하던 중 그날 저도 나 혼자 살면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도 제 지금의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듣고 동변상련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할머니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싹싹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손주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도원이 참가가면 할머니는 고향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사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리 할머니랑 가까운데 사셔야 하지 않는지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그곳의 공기가 좋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했고 내려가시는 고향에 한 채의 집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할머니가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꾸몄습니다. 청혼 후 6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버지께 말씀했지만 그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신사가 다가와 아래 위로 나를 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너와 내 딸이랑 결혼할 곳이 맞는가?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그는 그래? 내 딸이 좀 미안하군. 잘 부탁한다 하셨습니다. 장인님께서 분개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시비를 걸러왔어. 시비는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녀는 어쩌고 그 세면을 순순히 보내주지. 에이, 그 보자마자 왜 이래? 신부 되기 싫어 어디야. 나영희 씨를 좀 보러 가야겠어? 장모님과 저, 그리고 장인님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대기실 내부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장인님의 내연녀가 그 자리에서 제 아내와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우리 장모님이 벼락처럼 분노하셨어요. 뭐야,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남편의 딸이 결혼한다는데 나도 와야지. 이 인간이 올 거면 혼자 오지? 꼭 혹을 떼고 와. 아니, 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자 장인님의 상간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수가 있어? 이제 이게 시집으로 간다면 이혼 도장을 찍을 거야. 질기다. 질기다. 이게 몇 년째야? 이제 10년이야. 너도 좀 포기해야지. 안 그러니 명수가. 이게 진짜로 남의 집 잔치에 와서 불을 질러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사위 앞에선 창피한 게 무슨 부모도 없는 사위 보면서 멀어. 우리 구명이 있네. 나 어쩌다 백화점에서 마치 장인의 상간녀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정말 그랬어요. 결혼식이 혼자 눈 무를리게 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혼수에 앉을 기회도 없었어요. 아내는 결혼식 하는 동안 계속 눈물 흘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 정도 번질 정도였잖아요. 결론은 모두가 불구덩이를 팠어요.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알겠어요.
속을 다 꺼내서 드러낼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픈 부모님도 계셨더라고요.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사과를 하러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이 중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있는 문제예요. 아, 정말요. 하지만 미숙합니다. 누연아, 제껴. 울지 왜 그럴까? 우리가 기쁘게 여행 났다가 튀혼이라고 눈물을 흘리지 마. 제목들 때문에. 구찬들이다 모교 혼지 어울이 바랍니다. 안 진짜요. 머리 안 막다른 계획을 세워이나 오시지 말고 상제 쉴때기. 그러나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장인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우리에게 비싼 선물을 주셨는데 아내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강요당해 받아야 했어요. 그때 장인 어머니는 자식이 하나뿐이고 그 자식이 임신했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임신 5개월인 시기였고 모친의 나이에 진상을 드러내 시작되었습니다. 진상을 드러내자 그 아주머니는 상당한 품질의 제품들을 요구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매우 거만했습니다. 원수가 분간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고객으로서 제 의무를 다해 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상환을 했을 때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녀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들의 매장 상품을 비판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고객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곳은 VIP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더라도 그 진실을 알아서 제이에게 말을 콕콕 찍어내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나 안사 서비스가 완전 개떡이었고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와 나영이 우리 그 여자한테서 좀 떨어져라고. 우리 그 여자가 마음이 약해서 손주 가졌다고 이것저것 해주는 모양입니다. 정신 차려 알겠네? 그 한텐데 장인 어른들께서 누구야 장인이야? 그 사람 내 남편이야? 그것 같은 것들, 거머리 같은 것들, 내 평생에 장애물들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가 일하는 매장을 나가서 정말 이제 백화점 고객센터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VIP였기 때문에 선물과 편집을 보내며 마음을 풀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장인 상간녀의 마음이 풀릴 리 없죠. 주기적으로 우리 매장에 찾아와 같은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곤 했어요. 제 아내와 장모님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뼈저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머리에 원형 탈모까지 했어요. 요즘은 대체로 좋은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격이지만 어쩌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 문제의 날은 장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백화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장모님의 친구인 VIP 고객이 제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건의하고 제품을 보여주고 나서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며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고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 그분이 바로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되네요. 장모님은 분노하여 그 상간녀를 향해 말리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와서 겨우 분수했죠.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남편과 함께 사시는 장모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인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 남편은 나의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펍으로 해보자고. 내가 참은 세월이 얼만데 너 두고 봐. 참나 친구 남편 빼둬서 사는 너도 대단한 낯짝이다. 두꺼운 낯짝으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오르겠어. 야 말 다 했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장모님을 진정시키고 같이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소송을 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장모님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마시고 법대로 해요. 제가 변호사 서림해 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그럴 돈은 있어. 전화짝 두꺼운 것들 내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사위한테까지 와서 아휴 몹쓸 겸. 그렇게 장모님은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소송을 취하라면서 소송하면 나올 위자료의 배로 주겠다고 장모님을 설득했지만 장모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예 소송 꼭 해야 돼. 그거 법정 가야 되고. 아니, 사람 귀찮게 할 거야. 나 요즘 몸도 안 좋아. 그냥 내가 돈 줄게. 아니, 그럼 되잖아. 참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소송하는 게 힘들어서 돈으로 때우겠다고 됐다. 그래, 나영이 엄마 미안해. 소송하지 말자. 나 너한테 돌아갈게. 나도 사실 아이고 미안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남편과 함께 사시는 장모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인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 남편은 나의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되돌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알지만 그 여자 지독한 여자야. 뭐 미친 거야. 인간이 진짜. 변명하려 해도 소용없어. 누가 너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소송할 거야.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장례식장에서 신세를 탔어요. 아이고, 소송이 시작도 못했는데 이 자식이 그냥 둬버렸어. 평생 속만 썩이던 거지? 뭐 그리고 장인의 외도녀는 상복을 입고 본인이 과부처럼 굴었어.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한 장모님과 제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뛰쳐나갔어요. 난 혼자 남아서 장례식장을 끝까지 마무리했어요. 제 부모를 괴롭히던 VIP 고객이자 장인의 외도녀였지만 내가 끝까지 있어야 할 도리라 생각했어요. 너는 왜 안 가? 너도 가야 해.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주머니? 우리 장인어른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장인어른의 유산 상속은 우리 장모님과 제 아내가 다 받을 거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미쳤다고 날뛰더라고요. 뭐 그게 말이야? 방귀나 뀌나. 나는 이 사람과 10년을 살았는데 그 재산은 다 내 것이야. 그게 왜 그렇게 돼야 하냐고? 법이 그래? 법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장모님에게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장인어른의 장례까지 다녀오고 장지에 모신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아내와 장모님에게 유산 상속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말씀드리자 아이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돈으로라도 보람을 받는구만. 아이고, 나쁜 놈.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저는 갓난 아이를 돌보는 아내와 정신이 없는 장모님을 대신해서 유산 상속을 받는 일을 도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당히 많았고 운영하던 카센터와 부동산도 여러 채였습니다. 상속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쥐가 나더라고요. 죽은 장인어른의 상난녀가 장모님이 계시던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은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알고 왔어? 문을 안 열어줄 거야.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가지 않을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그 여자가 장모님에게 쇼핑백을 내밀며 나영이 엄마, 윤희야, 이거 내 선물 받아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나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 지금 사는 집만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그럼 내가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있니? 나 좀 살려줘. 10년이 넘게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 하다못해 저까지 괴롭혔던 장인의 상간녀는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그렇게 악어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구슬프게 울던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 하지만 저희 장모님이 냉철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인과응보라는 말 알지? 다 내가 저지른 죄값 받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 집을 줄 이유가 있어 난 하나도 없다고 본다. 너네 남편이랑 살면서 사모님 소리 듣고
명품이나 사대고 흥청망청 잘 살았잖아. 근데 집까지 달라고 야 낯짝 좀 어디다가 갈고 와라. 어쩜 이렇게 두껍니? 아니 윤희야 진짜 내가 죽을 죄를. 그 소설의 제목은 살아남아라입니다. 이 소설은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미안해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상사로서 이용하고 착취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회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책임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장모님은 이미 있고 나와 나영이 그리고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과거는 그대로 두고 오늘을 즐기며 잊어요. 그 이후로 장모님과 제 아내는 받은 유산을 이용해 전망 좋은 곳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장모님과 제 아내는 예전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지만 카페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돌아와요. 아이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함께 가서 지내다 옵니다.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나는 시골의 공기가 좋아서 편안히 있고 친구들도 많고 집도 편안해. 도원 씨 덕분에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제 아들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셨어요. 나영이도 잘 키워주셔서 고맙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한 지 3달이 지났는데 몇 달 후에는 확실히 아이 성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솔직히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니 새삼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내와 장모님도 이래저래 많은 일을 겪으셨던 것 같네요. 이제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듣고 계실 거예요. 사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